안녕하세요. 입시를 보다. 오늘은 2026 고려대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내년에 고려대의 수시 정시 전체에서 가장 큰 변경점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든 대학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변경점이죠. 이게 학교 폭력 조치 사항, 수시 정시 모든 전형에서 반영이 된다. 이제 두 번째부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학생 여러분들 아니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인데요. 고려대 두 번째는 전형 방법들이 조금씩 변경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교과의 학교 추천 전형하고 종합에서는 계열 적합 전형의 전형 방법이 좀 바뀌었다. 아무래도 연세대도 그렇고 고려대도 그렇고 전형 방법이 바뀌면 정말 여기는 진짜 너무 복잡해져요. 머리가 아프죠. 학생들 입장에서도 여태까지 기존의 전형 방식에 맞춰서 내가 준비를 했는데 전형 방법이 바뀌어. 와, 이거 어떻게,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1년 6개월 전에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을 원래 오픈하는 건데 이거를 실제로 2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나와 있어도 잘 안 봐요. 그때는 뭐 내신하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약 정리했다라는 점 그렇게 이해해서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세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 교과의 학교 추천 전형하고 논술 전형의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원래 작년부터 계속 고시는 했는데 올해 완전히 바뀐 내용이죠. 수시 그리고 정시에 있는 이 수능 응시 과목의 선택 과목들 있잖아요. 전부 폐지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래 아무리 폐지해도 자연계열은 뭐 과탐을 봐야 된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다 폐지했습니다. 자연계열도 사탐을 봐도 무방합니다. 심지어 의대도 사탐을 봐도 무방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년도 고려대의 이 입시 변경점 중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 우선 교과 학교 추천 전형부터 한번 보죠. 전체적으로는 졸업 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하고 고교별 12명입니다. 원래 25대는 교과 반영 방식의 80%, 그리고 서류를 20% 반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내년에 어떻게 하느냐, 교과에 대한 반영비를 높였어요. 교과를 90%, 그리고 서류를 10%만 반영하겠다. 실제로 이 전형이 이제 서류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아요. 왜냐면 서류 평가 요소라고 하는 게 교과 이수 충실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해당 지원 모집 단위와 연계하는 교과 이수를 얼마만큼 했느냐, 이거를 꼭 보거든요. 거기에 또 하나 참고해서 보는 게 공동체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가장 의문점이 드는 게 이거예요. 공동체 역량을 교과 추천 전형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반영할 거냐? 왜냐면 원래 공동체 역량에 들어가는 여러 요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행동 특성 및 발달 사항, 그 다음 출결, 봉사,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 메인이죠. 여기에 이제 뭐 창체나 세특에서도 공동체 역량을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데, 아무튼 행특, 봉사, 출결이 메인이에요. 근데 이거를 30% 반영하는데 요게 실제로 학생들의 그 차이가 있느냐. 왜냐하면 고려대 학교 추천을 쓰는 정도면 다 1등급 대예요. 최상위권 학생들이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12등 안에 들어야 돼. 그 정도 되는 집단 애들의 공동체 역량을 판단했는데 차이가 있다? 이걸 매우 못했다? 그런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도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체 역량은 기본적으로 다 깔고 가는 기본 점수, 교과 이수 충실도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기본 다 점수들 아니에요. 즉 서류 평가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연세대처럼 연세대 정시의 교과 전형에 50점 만점에서 기본 점수 40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기본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결국에는 원래 내신으로 뽑았는데 그 내신에 대한 영향력을 더 높였다. 100에 가까운 전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계속 저는 나요. 그러니까 서류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부여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좀 생각이 들고, 거의 연세대하고 약간은 결을 좀 비슷하게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아무래도 연세대가 그 단순 교과 100이잖아요. 물론 뭐 Z값이 들어가고 한다 하지 아무튼 내신만 반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동일한 내신 성적을 갖고 있는 집단 중에서 조금 더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연세대에 합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 부분에서 고려대가 좀 고민을 한 게 아닌가, 요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서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일종의 기본 점수 아니면 학생에 대한 기본 체크사항 정도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일단은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거기에 수능 최저는 좀 바뀐 게 하나죠. 작년까지는 과탐을 반영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모두 다 탐구, 심지어 의과대학도 국수형 탐입니다. 사회를 봐도 무방합니다. 이게 만약에 수시에서 내가 의대만 지원할 거, 나는 정시까지 안 갈 거라고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과탐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지게 되면은 아마도 올해도 지금 얘기가 나오죠. 사탐 런하는 학생 숫자가 늘어난다. 현역생 중에서 의대를 쓸 수 있는 학생들의 사탐 런이 내년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과탐 누가 하냐? 정시까지 가는 애들만 과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가산점은 거기서만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내년에는 조금 더 심해질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고, 일단은 3합7의 한국사 4등급, 똑같은 3합7 한국사 4등급입니다. 거기 학교 폭력은 서류평가 요소에서 정성평가 반영을 합니다. 이게 연세대하고 차이점인데, 연세대는 학폭이 있으면 아예 지원이 안 되는데 고려대는 일단은 정성평가를 하겠다. 하지만 요 말을 고지고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일단 학폭 있으면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여기 쓰는 애들 공동체 역량 기본 점수예요. 30% 다 먹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감점이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선 답이 없다. 이제 종합전형에서는 학업 우수형이라고 하는 전형이 있죠. 이게 이제 서류 100% 전형입니다. 그래서 수능 찰조가 걸려 있는데 의대를 뺀 가장 높은 찰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형이죠. 4합 8이라고 하는 수능 찰저를 가지고 있어요. 내년에도 동일하게 4합 8이라고 하는 찰저를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 차세대 통신 스마트 모빌이 올해까지 원래 4합 7이었는데 이것도 내년에 4합 8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완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자연계 원래 과탐인데 동일하죠. 다 탐구입니다. 의과대 다 탐구입니다. 학폭, 서류평가, 정성평가 한다라는 점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고려대의 내년의 수능 최저 충족률은 아마 올해보다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 고려대 종합전형 하면 이제 학업 우수형 그리고 이제 계열 적합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학업 우수형이 일반고 학생들 혹은 N수생들이 좀 많이 쓰는 전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 계열 적합 전형이 이제 과학고, 국제고, 아니면 영재고 학생들 중심의 전형이다 라고 불리는 특목 전형이라는 이제 종합 전형이에요. 전형 요소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면접 반영 비율이 올해는 50%였는데 내년에 이걸 줄입니다. 40%. 일단 10%를 줄여요. 면접의 반영 비율을 줄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면접의 반영 비율을 높이나 낮추나 실제로 지원하는 집단들 대다수가 다 여기 특목 애들이거든요. 여기 대다수가 특목이에요.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이제 특정 우수한 학생들이 아니면 거의 특목 위주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서류를 보고 뽑아서 막상 면접까지 돌려봤을 때 서류 점수가 어차피 높았던 애들이 그냥 붙더라 이렇게 그냥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접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부여를 많이 하지 말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하나. 이게 제가 첫 번째 생각하는 이론. 두 번째는 막상 면접 반영 비율을 높인다라는 게 이 재시문 기반 면접들이에요. 이 난이도를 어떻게 보면 높인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전 보는 거예요.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 난이도를 높여놨더니 와 이거 엉망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난이도 높이니까 와 망했다. 망.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높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전자라고 저는 봅니다. 서류로 뽑았던 애들을 그냥 딱 줄 세웠을 때 그냥 얘네가 면접을 더 잘 보더라. 면접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결국 면접 프로테이지를 높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서류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학교폭력은 1단계에서 서류평가, 정성평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로 좀 특목 학생들이 만약에 이 계열 적합 전형을 노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서류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준비하시는 걸 더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면접에서 역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크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올해 드디어 첫 등장한 고려대 논술 전형입니다. 이것도 아직 입시 결과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내년에도 이제 논술 전형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인원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 논술 유형은 인문계열은 국어, 사회 중심의 수능 출제 범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자연계열은 이제 수학, 원투, 학통, 미적, 기하에서 이제 출제를 한다고 합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데 인문 자연계열 4, 8이고 되게 특이했던 게 요거였어요. 경영학과를 4, 5를 뒀거든요. 이게 과연 이제 어떻게 올해 이제 작용을 할 거냐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그냥 다 통일했어요. 4, 8로 그냥. 경영학과도 4, 8로 다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탐구 한 과목 기준 과탐 없다라는 점.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총점에서 최고 20점에서 최저 10점 사이로 감점 처리 반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뒷장에서 얘기하지만 정시 전형에서 학교 폭력의 감점 처리 방식이 똑같습니다. 1에서 3호는 1점, 4에서 5호는 3점, 6에서 7호는 7점, 8에서 9호는 20점. 전체 감점 처리를 한다. 고려대는 정시 전형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능 100%인 일반 전형이 있고요. 여기에 교과를 반영하는 교과 우수 전형이 있어요. 일단 고려대는 일반 전형 기준에서는 수능 100%, 내년도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하나. 작년까지는 무조건 과탐을 봐야 되는데 자연계열 탐구 봐도 됩니다. 다만 과탐에 대해서는 변환 점수의 가산점 3%를 부여한다라고 합니다. 과탐을 봤을 때 가산점이 있다. 그러니까 정시까지 갔을 때만 과탐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만 맞추는 수시 중심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과탐이 그렇게 메리트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과탐으로 내가 2합이든 3합이든 4합이든 맞추는 학생 입장에서 과탐이 일정 이상 나와야 되는데 이게 결국 정시러들한테 유리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사탐으로 넣어놓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교과 우수 전형이죠. 내년에는 올해보다 대략적으로 지금 58명을 늘려요. 굉장히 많은 인원을 늘리는데 전형은 수능 80%의 교과 20%를 반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형 요소는 수능 80%의 교과 20%를 반영하는 방식을 동일하게 취하고 있어요. 차이점은 뭐다? 자연계열의 기존의 과탐을 반영했는데 내년부터는 사탐을 보든 과탐을 보든 상관이 없다. 과탐에 대해서는 변환 점수의 가산점 3%를 준다라는 점, 가산점을 활용할 수 있다. 학교 폭력은 동일하죠. 1에서 9호까지 최소 1점에서 최대 20점 감점 처리를 한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이 정시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바로 이겁니다. 교과 전수 산출 방식. 수시에 있는 학교 추천형이라고 불리는 산출 방식하고 동일합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수시는요 5개 학기만 반영합니다. 재수생을 쓸 수 없잖아요. 이게 졸업 예정자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딱 5개 학기 반영인데, 자, 정시는요 최대 6개 학기. 그러니까 재수생이 많다라는 걸 대학이 알고 있으니까 우린 그냥 6개 학기에 다 반영할게 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차이, 그리고 수시는 반영 점수를 교과 평균 등급 점수 곱하기 0.9 뭐 이런 식의 이제 교과 전형에 맞는 방식을 취하는 거고, 정시에서는 이제 평균 등급 점수에다가 100점을 더 주는 일종의 이 100점이 그 연세대학 같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기본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점수를 일정 깔고 거기에 본인의 내신 등급에 맞춰서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겠다. 일반적으로 등급별 점수들을 지금 쭉 보면은 1등급이면 100점, 2등급이면 98점, 3등급이면 94점, 4등급 86점이에요. 제 생각이 맞으면 기본 점수 100점에 평균 등급 점수를 5, 1 맞으면 100점이잖아요. 그 200점 만점. 그렇죠? 만약에 2등급이면
198점, 3등급은 194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반영 비율 자체가 교과 반영 전체가 20%가 반영이 되니까 실제로는 요 부분에서 저는 여기도 연세대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지금 점수 간격의 편차가 심각하게 많이 나는 부분이 요 5등급부터 갑자기 70점으로 떨어져요. 여기서는 그래도 간격 차이가 그래도 뭐 배수 정도였는데 6등급부터 50점대죠. 그러면 1에서 4등급까지는 그래도 내가 수능을 한두 문제 더 맞추면 해볼 만하다. 혹은 인기학과냐 인기학과가 아니냐에 따라서 지원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5등급부터는 솔직히 쉽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해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고려대 정시 교과 우수 전형에 대한 이 교과 반영 방식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년에 이제 고려대를 좀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들은 일단은 수능 최저에서의 최저 기준이 완화되거나 아니면 과탐을 안 봐도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게 뭐 부담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더 부담일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자연계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고민을 할 수 있다. 내가 정시까지 가냐 안 가냐가 고려대의 수능 최저에서의 선택 과목들에 대한 요 선택 권한이 굉장히 좀 차이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아마 겨울방학 때는 조금 고민하시고 아마 준비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시를 보다 고려대 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